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, 비상교과서에서 무슨 단원이죠? 경우의 수 단원의 중단원 학습 점검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초 문제는 풀지 않고요. 기본 문제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5번 문제부터 보시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을 설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남학생이 3명, 여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. 좀 흔들리나? 좀 양해를 바랄게요. 이랬을 때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면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렇게 여학생끼리 이웃을 해야 한다고 할 때는 말이죠.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남학생을 동그라미라고 보고 여학생을 세모라고 본다고 할 때 이 이웃해야 하는 이 여학생 집단을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 남학생 3명을 각각의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나열을 하면은 여학생들끼리 이웃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죠. 이웃해야 한다는 설정이 있을 때에는 이웃해야 하는 그 대상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나열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. 그러면 큰 덩어리의 나열은 하나, 둘, 셋, 네 덩어리를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인데 그 중에 이 여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 수가 반영이 돼야 되겠죠. 그게 이제 이 3명끼리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. 4팩토리얼은 24고요. 3팩토리얼은 6이에요. 계산하면 144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경우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똑같지 않습니까? 자, 교대로 선다라는 건 남여, 남여, 남여 이렇게 서는 경우가 가능하고요. 또는 여남, 여남, 여남 서는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. 먼저 이 경우 한번 볼까요? 그럼 일단 남학생들끼리의 순서만 한번 정해볼게요. 3팩토리얼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학생들끼리 순서를 정해볼게요. 또 3팩토리얼이 되겠죠. 그 둘이 결합된 상태가 하나의 배열을 만드니까 둘을 곱해야 할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학생 먼저 배열한다면 3팩토리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남학생을 배열하는 경수가 또 3팩토리얼 될 겁니다. 이거 6 곱해서 36이고요. 여기도 36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는 별개의 경우죠.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최종 답은 72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? 6번입니다.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여 모두 10명인 동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. 자, 총 10명이라고 얘기했어요. 10명.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10명 중 3명을 뽑는다 이거죠. 뽑을 때 글씨 너무 날렸었나? 네.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모든 경우의 수는 100이다. 자,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 그 경우 수가 100가지라고 얘기했어요. 그랬을 때 남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묻고 있어요. 남학생 수는 몇 명이냐? 일단 이 적어도 한 명의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서 남학생, 여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남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.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의 수가 3명을 뽑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의 수가 100가지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. 우리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은 주로 어떠냐면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. 이 경우에도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3명 중에 여학생이 1명인 경우 혹은 2명인 경우 혹은 3명인 경우가 다 각각 따로따로 구해져서 더해져야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. 근데 우리가 그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경우의 수는요.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을 그냥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.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수를 빼는 방식으로 얘를 표현해 본다 이겁니다.
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란 얘기의 반대말은 여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모두 남학생인 경우, 즉 이 세 명이 모두 남학생인 이 경우의 수만 빼면은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인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거죠. 자, 전체 경우의 수는요, 10시 3이 될 겁니다. 10명 중에 3명을 뽑았으니까. 거기서 뺄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남학생 수를 또 이제 더군다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? 남학생 수를 저기서 n명이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3명 모두 다 남학생인 경우의 수는 이 n명 중에서 3명을 뽑은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. 그 경우가 100가지다라고 힌트를 준 상황이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어렵진 않겠는데요. 10시 3은요. 19, 8을 3, 2, 1로 나누면 되죠. 빼기 nc 3은 n, n-1, n-2를 3, 2, 1로 나누면 되겠죠. 그게 10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볼까요? 3으로 약분하면 여기 1 되고 여기는 3 됐고요. 2로 약분하면 여기는 1 됐고 여기는 4가 됐습니다. 3, 4, 12 곱하기 10이니까 120까지. 빼기 분모는 6이고요. 분자는 n, n-1, n-2입니다. 이게 100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. 120에서 뭘 빼야 100이 되겠습니까? 네, 20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6분의 n, n-1, n-2가 20이다라는 거죠. 그럼 n 곱하기 n-1, n-2는요, 양변이 6을 곱해서 120이 됐을 텐데, 이거 엄밀히 말하면 3차 방정식이긴 하죠. 근데 여기서 이제 n값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일 거란 말입니다. 그리고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라고 이제 이 구조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을 푸듯이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n의 자리에다가 적당한 값을 넣어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. 예를 들어 n에다가 5 넣어볼까요?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5, 4, 20 곱하기 3, 60 나오네요? 그럼 120은 안 되는군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큰 수를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거죠. 그래서 n자리에다가 6을 넣어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6, 5, 30 곱하기 120이 나오게 되죠. 그래서 n의 값은 6이다. 즉 남자는 6명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자, 다음 문제는 이제 7번입니다. 7번. 이 문제 저는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어느 학급에서 환경 미화를 하기 위하여, 잘 보이시나요? 위하여 1번부터 7번까지 학생 7명 중에서 1번에서 7번까지 있대요. 그러니까 이제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있다 이거죠. 여기서 3명을 뽑을 때, 이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돼요. 3명을 뽑을 때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하지 않도록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,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, 이 교과서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했냐면,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. 그 얘기는 여기서 어떻게 해석했냐면, 3명 모두 다 이웃한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.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, 7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서 셋 모두 다 이웃한 경우의 수만 뺐어요. 그러니까 자, 1, 2, 3번 1, 2, 3번 뽑은 경우 셋 모두 다 이웃했죠. 그리고 2, 3, 4 점점점에서 5, 6, 7까지. 그래서 첫 번호만 가지고 보면은 5가지가 있는 거죠. 5가지. 이 5가지 경우 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. 7, 6, 5를 3, 1로 나눴고 거기서 5를 뺐다 이겁니다. 그러면 6 약분돼서 35 빼기 5에서 30까지 했는데 이게 이 문장만 보면은 사실 여러분 제 얘기도 한번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? 자, 3명을 뽑을 때 3명의 번호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. 그 얘기는 3명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뭉쳐져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뭉쳐져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3명의 번호가 모두 다 이웃하지 않는다.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. 3명 다. 그러니까 1, 2 하고 4번. 얘도 이 둘은 이웃해 있으니까 3명 모두 다 3명 모두 다
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얘도 아니다 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이 셋 모두의 번호가 이웃한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었어요. 그럼 만약에 말이죠.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셋 모두의 번호가 다 이웃하지 않는다. 그렇게 했다면 이제 이런 애도 빼줘야 되겠지만 이런 애도 빼줘야 될 겁니다. 셋 모두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약간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랬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. 1, 2, 3, 4, 5, 6, 7 이렇게 있을 때 자, 이거는 이제 셋 모두가 뭉쳐있는 경우를 뺀 거죠. 그럼 이제 셋 중에 둘, 하나 이런 식으로 둘이 뭉쳐져 있는 경우도 뺀다라면 자, 뭉쳐져 있는 그 두 번호가 1, 2번인 경우 나머지 하나의 대상은 하나, 둘, 셋, 넷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. 그리고 뭉쳐져 있는 번호가 만약에 2, 3이라면 그러면 이제 1번도 뽑으면 안 되고 4번도 뽑으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 5, 6, 7 해서 이제 셋 중에서 뽑은 경우가 있겠죠.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2번, 3번이 뭉쳐있는 경우가 있겠죠. 이들은 이제 별개의 경우니까 더해 나가야 됐을 겁니다. 만약에 뭉쳐져 있는 번호가 3, 4번이라면 그러면 2번과 5번도 뽑으면 안 되니까 하나, 둘,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. 나머지 하나를.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4, 5를 뽑을 때도 세 가지. 5, 6을 뽑을 때도 세 가지. 대신에 이제 여기서 6, 7을 뽑을 때에는 6, 7이 이웃한 경우에는 1, 2, 3, 4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넷 중에 하나를 세 번째 수를 뽑아서 이렇게 2명, 1명 이런 식으로 2명이라도 이웃한 경우를 2명만 이웃한 경우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계산하시면 3이 4개니까 12, 4가 2개니까 8에서 20가지. 이 20가지는 이 3명 중에 2명의 번호만 이웃한 경우를 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명 모두 다 이웃하지 않아요. 3명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. 번호가. 그랬다면 35에서 둘을 빼서 25를 뺐어야 했다는 거죠.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서는 3명 모두 다 이웃한 경우만 제외시켰다 이겁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8번 문제는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더할 때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세 수의 합이 짝수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세 수의 어떤 특징을 봐야 되겠느냐. 이 세 수의 홀짝성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를 들어 짝수 더하면 뭐예요? 그럼 다 무조건 이 합은 짝수가 된다 이거죠. 이런 식으로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수를 구해라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짝수를 더한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.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홀수와 짝수를 더해도 결국의 합은 짝수가 됩니다. 근데 만약에 홀수가 하나였다면 홀짝짝을 더하면 그건 홀수가 됐겠죠. 혹은 홀수가 3개면 홀 더했다면 그 결과도 홀수가 됐을 겁니다. 그러니까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짝짝이거나 홀짝이거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.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자,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가 1부터 20까지 수이지 않습니까? 1부터 20까지 수. 이 20개 중에 짝수가 10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홀수도 10개가 있어요. 뭐 세보시면 확인할 수 있죠. 자, 이 짝수만 3개 더한다. 그러니까 택한 세 수가 모두 다 짝수였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이 짝수 10개 중에 3개를 고른 경우의 수다라는 겁니다. 19, 8을 3, 1로 나눠서 약분하면 계산하면 이제 이게 이 약분돼서 이거 3 됐고요. 2 약분돼서 4 됐고요. 3, 4, 12 곱하기 10에서 이제 120까지가 나왔습니다. 얘는 이제 홀수 2개와 짝수 하나를 선택한 거죠. 홀수 2개, 10개 중에 2개를 선택했고요. 그리고 짝수는요, 10개 중에 하나를 골랐겠죠. 둘을 결합해서 이 수들을 구성하게 됐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수를 곱해야 했겠죠. 얘는 19를 2일로 나눴고요. 곱하기 얘는 10이죠. 이거 45입니다. 곱하기 10하면 450까지가 됐겠군요. 얘네 둘을 더해서 570까지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 문제네요. 도전! 자, 여기 볼게요. A, B, C, D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
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A, B, C, D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A, B, C, D. 이때 선분 3개를 그어서 4개의 점 4개를 모두 연결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. 선분의 3개만 긋는데요. 연결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은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를 연결하면은 그럼 이 4개가 다 연결됐다 이거죠.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A, B, C, D에서 이렇게 3개를 연결해도 4개가 더 연결되어 있겠죠. 뭐 혹은 이렇게 좀 더 올라가 볼게요. A, B, C, D에서 뭐 이렇게 해도 4개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. 4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. 그러니까 이 4개의 점이 선분 3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직접 구하는 게 좀 까다롭다는 얘기죠. 반면에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4개의 점이 있을 때 선분 3개를 그어서 그럼 반대로 4개의 점이 모두 다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4개의 점이 모두 다 연결되는 경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. 얘네들은 다.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타고 서로 다 4개의 점이 서로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얘는 안 되는 거잖아요.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. 이건 다 갈 수 있죠. 이랬을 때 4개의 점이 모두 다 연결되는 경우가 패턴이 여러 가지고 직접 그 경우를 구하는 게 까다로워 보이고 반면에 반대대로 4개의 점 중에 3개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기 쉽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. 이제 전체 경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여러분이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일단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선분의 개수는 저 4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. A, D를 선택을 하나, D, A를 선택하나 똑같이 이 선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4, 3을 2, 1로 나눠서 6가지의 선분의 종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이 중에서 3개를 만드는 거잖아요. 3개 선택하는 경우잖아요. 자,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 그 6개 중에 3개의 선분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, 그러니까 선분 3개로 4점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 이겁니다.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.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면 이 선분 3개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예요.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.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. 이 경우를 뺄 거라 이거예요. 자,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선분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. 빼기. 자, 이걸 가지고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. 그러면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는데요. 그러면 그걸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.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세 선분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, 그러니까 4개의 점이 모두 다 연결되지는 않는 경우다라는 겁니다. 이건 계산은 이제 6, 5, 4를 3, 2, 1로 나누는 값에서 빼기 4C, 3은 사실 이건 뭐 이제 4C, 1이랑 똑같죠. 이건 다 4죠, 4 그냥. 이거 이제 지우면 6 지워지고 이제 20 빼기 4 해서 답은 16, 1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이제 대망의 10번이 되겠습니다. 10번 먼저 볼게요. 설정이 조금 있는데요. 자, 보시면 어느 건축 설계사가 다음 그림과 같이 계단을 설계하려고 한다. AC의 길이는 2m. 이 미터라고 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를 적고 센티미터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2m를 적어서 200cm라고 써볼게요. 그리고 이제 BC는 5m니까 이거는 500cm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계단을 설계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그랬냐면 한 계단의 높이는 25cm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 말입니다. 얘네들. 이것들. 잘 보이시나요? 이 높이들은 다 똑같이 25cm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한 단의 폭은 그러니까 이제 이
이 너비가 되겠죠. 이 폭. 이 폭은요. 다 뭐라고 그랬냐면 50cm의 배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50 곱하기 1 또는 50 곱하기 2, 50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각 단의 폭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계단을 만들 수 있겠는가? 먼저 뭐가 좀 눈에 띄느냐면 높이가 모두 다 25cm라는 게 눈에 띕니다. 그러면 이 높이가 200cm 안에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가 고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200을 25로 나누면 8 나와요. 그러니까 계단의 개수는 8개다라는 게 정해지게 된다 이겁니다. 계단의 개수는 8개다라는 게 정해지게 된다 이거예요. 이제 우린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? 그 8개 계단의 폭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만 정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. 괜찮으세요?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폭은 다 50의 배수라고 그랬고요. 그걸 다 합친 게 결국엔 500이다 이겁니다. 500cm.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 첫 번째 계단의 이 폭 말입니다. 그거를 50 곱하기 뭐 예를 들어 x1이라고 해봤습니다. 이 두 번째 계단의 폭은요. 50 곱하기 x2라고 해봤습니다. 세 번째 계단의 폭은요. 50 곱하기 x3이라고 해봤고요. 점점점. 여덟 번째 계단의 폭은 50 곱하기 x8이라고 해봤어요.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이것들을 다 더하는 값이 말이죠. 500이 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. 확인되세요? 그러면 자 이런 x1, x2, x3에서 x8까지 있는 요 값들의 구성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그 경우의 수에 따라 이 계단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. 1단계, 2단계에서 양변을 제가 50으로 나눠 볼게요.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렇게 x3에서 점점점 x8까지 더한 값이 50으로 나누니까 10이다 라고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이 x1부터 x8까지는요 다 어쨌든 이 계단이 존재하니까 1 이상의 자연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x1부터 x8은 자연수다 이거죠. 자연수. 그럼 보세요. 이런 x1부터 x8이 구성되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미 얘네들이 1씩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벌써 8을 확보했습니다. 그럼 얘처럼 10을 만들 때 추가되는 수, 그 2라는 숫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되는지 그 경우의 수만 결정하면 이 x1부터 x8까지의 이 x8까지가 구성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이미 1씩은 다 확보가 돼 있죠. 그것만은 이미 8이에요. 그럼 그 2가 어떻게 분배가 될 수 있을까? 일단 그 2가 이 8개 중에 어느 한 곳에 다 몰빵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1이 7개 있고요. 넷, 다섯, 여섯, 7개에 3 하나.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러니까 x1부터 x8까지의 패턴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. 여기 이제 다 50cm로 가다가 어느 하나만 150cm인 경우가 있겠죠. 또 하나는 이게 지금 1씩 더 확보가 돼도 이제 2가 남잖아요. 그 2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뉘어지느냐? 여기 중에 두 군데에 1씩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러니까 1이 6개가 있고요. 넷, 다섯, 여섯에 2.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추가로 있는 그 2가 어느 한 곳에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느 두 군데에 1씩 나눠 들어가거나 이거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이 3이 되는 게 8개 중에 어느 것인지를 결정만 하면 될 거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8개 중에 한 개만 골라서 걔가 3이다 라고 정해버리면 얘네들의 구성이 결정된다는 거죠. 즉 8가지가 있고요. 이거는 이 8개 중에 2가 될 2개만 고르면 된다 이겁니다. 이거는 8시 2가 되겠죠. 8, 7을 2일로 나눠서 4, 7에 28. 28가지와 8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얘네들은 별개의 경우니까 둘을 더해서 36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 계단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